자,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한자파파, 세상 바깥으로 나온 한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비트코인과 미래화폐, 화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 작년에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아마 미래를 바꾸는 핵심 기술일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게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 한국에 정말 광풍이 한번 불었던 그런 그 시간이 있었죠. 그걸 두고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시스템의 화폐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약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미래 자산을 보고 같이 논의하면서 가야 되는지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폐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화폐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게 될 건지,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국어는 이제 한자어는 이제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도금을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을 어떻게 비슷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근접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오자 저 사람들은 비트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라는 것은 비트의 음력이고, 비라는 것은 우리 화폐할 때 패자입니다. 그래서 비트 화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음력이 될 것이고 뒷부분은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번역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B2B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P2P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으로 이제 개인 간에 이렇게 이제 그 거래가 되는, 어쩌면은 이 비트코인이 개인 간의 어떤 거래, 이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도구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연상을 시키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을 번역을 한 거지만은 상당히 잘 번역된 것이 않겠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한자어로는 이걸 화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패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화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지금의 화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복잡한 글자들은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화자를 보면 윗부분이 변할 화자죠, 그죠? 아랫부분이 조개 패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폐라는, 재화라는 이런 어떤 뜻을 가지게 됩니다. 패는 또 상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에가 패, 이게 좀 잘 안 쓰는 단어죠.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해질 패입니다. 이게 낡아가지고 막 떨어지다, 이런 어떤 뜻이죠. 그 다음 밑에 글자는 잘 아시겠죠? 건이니까 우리 수건 건자 아니에요, 그죠? 수건은 뭘로 만들어요? 배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화와 폐, 그 다음에 이것이 합쳐진 화폐가 이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화는 발음이 화고 의미부가 조개패자입니다. 그리고 폐는 발음이 폐고 의미부가 의미를 결정하는 게 건, 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화폐라는 것이 뭐에서 결정이 됐을까? 조개하고 폐조각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 그 눈치가 빠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걸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처음 화폐가 등장했을 때 뭘 가지고 화폐를 했을까? 조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조개 화폐입니다. 지금은 화폐를 조개 가지고 쓰지 않죠. 그런데 그 흔적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화폐를 지칭하는 글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수건 건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일정 시점에 있어서 배를 가지고 화폐의 대용어로 쓰였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배라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섬유라는 것이 실크입니다. 비단입니다. 굉장히 이제 가치가 많이 나가는, 비단 얼마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가격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을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금이라든지 청동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자를 보면은 각골문에서 보면은 최초에 이제 성숙된 한자책의 각골문에서 보면 실제로 조개를 그렸습니다. 조개를 그렸어요. 근데 이 조개가 이 보통의 조개는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개오지 조개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가면은 해수욕장 같은데 기념품 팔 때 보면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 안쪽이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저쪽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반도 이쪽에서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가져온 것은 나무 조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개를 많이 이렇게 구하면 화폐가 많이 되니 평소에 구할 수 없는 조개를 가지고 화폐로 삼았던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가 조개라는 뜻 이외에 화폐라는 뜻을 상당 부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자가 들어간, 조개 패자가 들어간 글자들을 보면은 재산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고 팔다, 매매하니, 매매에도 보면 밑에 부분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어요. 재산이나 재부를 뜻하는 재, 거기도 보면 들어있죠. 부채, 대부, 전세, 소비, 책무, 탐욕, 보기, 빈곤, 이런 거에 전부 패자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조개 패자가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화폐가 재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겠는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비단이 조개 화폐보다는 좀 덜 보편적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때 상당 부분 이 부분이 화폐의 대용으로 어떤 가치를 대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위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아까 각골문에서 이제 조개 화폐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화폐 모양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제 화폐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게, 여러분들 춘추 전국시대 들어보셨죠?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국이 나라가 한 400몇 개로 많을 때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하던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 400몇 개를 나중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지역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화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칼 모양도 있고, 그 다음 산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거에 이제 네모가 들어있는 우리 그 엽전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동그란 것은 뭐냐면 하늘을 뜻하고, 중간에 이제 네모꼴은 땅을, 옛날에 땅이 네모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들고 다녔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시황 이제 통일 이후에 정말 이제 통일된 이제 엽전 이걸 만들게 됩니다. 우리 반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나라 때는 또 한나라 때 이 화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수전이라든지, 당나라 때는 이제 개원통보라든지, 송나라 때는 또 대관통보라든지 왕조를 거듭하면서 계속 왕조를 상징하는 이런 화폐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 때쯤 되면은 그래요. 경제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북송 때의 수도였던 병경, 지금의 있던 개봉, 여러분들 포청천 나오는 그 이제 배경이 되는 도시가 이제 개봉이거든요. 그 인구가 100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00년 전에 이제 100만의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경제도 워낙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화폐 대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어떤 청동이나 이걸 가지고 실물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가 종이 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10,000개 되는 것을 대용한다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화폐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등장을 한 게 종이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종이화폐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보면 수표라는 게 나옵니다. 저걸 들고 가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여기 개봉해서 보정설 쓰고 저 사천성에 가면은
거기에 정해진 대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와서의 문제입니다. 전자화폐라든지, 그죠? 카드도 나오고, 전자화폐도 나오고, 요즘 뭐 가상화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 가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알리페이. 전부 핸드폰에 QR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도 지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무 큰 무거운 어떤 금속을 가지고 종이로 갔을 때 굉장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 종이에서 또 다시 이런 아무 종이조차도 없는 이 가상화폐 이렇게 갔을 때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세로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역사적 추이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이런 비트코인 1세대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그 다음에 에이다, 이오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체도 이제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록체인과 이 화폐 시스템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모든 경제, 지금 경제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인류의 어떤 사상까지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조금 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도전을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그 지구상에서 위치 이동, 지위 이동이 가능한 이런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 때 콜럼버스를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그 대양,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탐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서구가 이렇게 발달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륙의 어떤 강 혹은 내해, 지중해 이걸 대상으로 하다가 뭐냐면 태평양 보이지 않나? 그 태평양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서양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탐험과 모험을 거쳐서 사실은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표되는 혹은 블록체인 이런 어떤 화폐의 미래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화폐를 가지고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미래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또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